안녕하세요. IDSL 연구실 오성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Beta Sampling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으로 디퓨전 모델의 디노이징 과정에서 주파수 변화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한된 베타 샘플링을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그럼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모티베이션과 전체적인 오버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가지 디퓨전 모델의 디노이징 과정에 대한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해 분석 및 관찰을 진행합니다. 관찰을 바탕으로 제한하는 방법인 베타 샘플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제한하는 방법을 적용한 여러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먼저 모티베이션과 오버뷰입니다. 디퓨전 모델은 노이즈를 점차적으로 더하는 트레이닝의 포워드 프로세스가 있고 반대로 완전한 노이즈 상태에서 노이즈 성분을 예측해서 점차적으로 노이즈를 빼는 리버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림 2의 예시와 같이 점차적으로 노이즈 상태에서 노이즈가 제거되면서 마지막엔 완전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처럼 디퓨전 모델은 노이즈 기반 생성형 모델이며 이미지 생성 시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리버스 프로세스인 추론 과정에서의 이러한 반복적인 디노이징 연산으로 인해 매우 많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성된 이미지의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계산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관련 연구로는 벡터 샘플링 논문의 레퍼런스에 들어가 있는 디노이징 디퓨전 스텝 어웨어 모델스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디퓨전 모델의 디노이징 구간마다 최종 생성된 이미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3번과 같이 디노이징 후반부와 전반부에 각각 작은 모델을 이제 끼워서 넣었을 때 생성된 이미지 결과에 주목합니다. 이 예시는 디노이징 과정의 모든 구간이 동일하게 이미지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4와 같이 총 1000스텝의 디노이징 과정에서 어느 구간이 이미지 품질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50 스텝의 작은 모델을 끼워서 4개의 케이스로 진행했습니다. 표 1에서 FID 스코어는 이미지 품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원본 데이터와의 디스턴스를 뜻하므로 실제 이미지와의 분포 차이를 측정합니다. 따라서 이 FID 스코어는 낮을수록 이미지 품질이 우수합니다. A 조합부터 D 조합 중 이제 A 조합의 FID 스코어가 가장 높습니다. A 조합은 디노이징의 가장 후반부 250 스텝에 작은 모델을 끼워 넣었는데 FID 스코어가 가장 좋지 않으니 해당 실험 조건에서는 이 후반부 구간이 이미지 품질에 가장 영향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C와 D처럼 디노이징 초중반부에 작은 모델을 넣어도 FID 점수는 DDPM 라지 모델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이 초중반부의 구간은 최종 이미지 품질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디노이징 디퓨전 모델에서 모든 디노이징 구간이 최종 이미지 품질에 균등한 중요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각 스텝에 특화된 작은 모델을 스텝별로 최적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가 아래 논문의 예시이고,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바탕으로 베타 샘플링은 최적의 스텝만을 선택해서 샘플링 스텝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해당 논문의 오버뷰입니다. 그림 5번은 핵심 아이디어를 보여줍니다.
그림 오는 디노이징 과정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보여주는데, X축은 디노이징 스텝 수이며 0에서 1000에서 0의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Y축은 스텝별 주파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릴레이티브 로그 스케일로 나타냅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디노이징 초반부에는 로우 프리퀀시의 변화가 크고 후반부에는 하이 프리퀀시의 변화가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림 6처럼 같은 10개를 샘플링할 때 이렇게 유니폼하게 샘플링하지 않고 주파수의 변화가 큰 초반부와 후반부에 집중하여 샘플링한다면 더 나은 이미지 생성 품질을 낳을 수 있을 거라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그림 7번은 ADM 가이던스 모델에서 같은 샘플링 수를 기준으로 해서 유니폼한 방법과 베타 샘플링의 방법을 비교해서 FID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에서 20 스텝까지 샘플링 결과 모두 유니폼 샘플링보다 제한하는 베타 샘플링 방법이 FID 스코어가 낮기 때문에 더 나은 이미지 품질을 가지는 실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에서 실험을 바탕으로 한 결과 관찰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에 대한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ADM 가이던스 모델은 이미지넷 64 by 64 클래스당 10장 생성해서 총 만장의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온 5 빌리언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후 코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서 1000개 캡션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프롬프트 문장으로 입력한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이제 왼쪽 8번의 각 2D 프리의 주파수 분석 부분에 초록색 부분을 확대한 부분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ADM 가이던스 모델과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로 생성한 이미지의 상대적인 주파수 분포를 보여줍니다. 그림 9의 상대적인 주파수 그림에서 이제 X축은 디퓨전의 스텝, 그리고 Y축은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오른쪽에 주파수의 강도를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초기 스텝 1000 부근에서 0으로 감에 따라서 색이 좀 바뀌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파수 대역이 이제 디퓨전 스텝 구간에 따라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이제 이 노란색 박스 부분의 색 변화 관찰을 통해서 주파수 변화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바탕으로 다음으로는 주파수 변화량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예시입니다. 어, 이게 T 스텝에서 T 플러스 1의 스텝에 주파수를 빼서 이제 변화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른쪽 밑 부분은 이제 디노이징 초반 구간에 이제 로우 프리퀀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디노이징 초반 구간일 때 이제 비교적 로우 프리퀀시 부분에서 주파수 변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제 왼쪽 위의 부분은 비교적 디노이징 후반부 구간인데 이 부분은 파란색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디노이징 구간에서 하이 프리퀀시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그림 11은 평균 주파수를 상대 로그 크기 변화로 이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두 모델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초반부에는 저주파수가 크게 변하고 후반부에는 고주파수 성분이 변화가 크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오버뷰에도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연구진들은 이제 베타 분포에 기반한 샘플링을 제안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디노이징 프로세스의 초반과 후반의 주파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샘플링을 하고자 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수식 1번과 같이 정의되는 베타 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기반으로
이제 샘플링 방법을 접근합니다. 수식 1에서는 x는 0에서 1까지 정의되고 알파와 베타 값에 의해서 그림 12번과 같이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값이 모두 1보다 작은 0.5의 값이면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는 2, 베타는 5. 그렇게 해서 베타 값이 조금 더 크게 되면 주황색과 같이 이렇게 좀 왼쪽으로 치우쳐진 그래프가 되고, 만약에 이제 반대로 알파가 5, 베타가 2라면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치우쳐진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음, 여기가 이제 제안하는 방법인데요. 베타 분포를 바탕으로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베타 샘플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전체 스텝에서 샘플링할 스텝을 균등하게 이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뭐 총 1001개의 이제가 있고 스텝이 있고 10개로 나눈다면은 이렇게 100개 단위로 나눠서 이제 10개가 선택됩니다. 두 번째로 선택된 샘플링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0과 1 구간으로 이제 변환한 값들이 ti 프라임 값인데 이제 이 예시에서는 0에서 이제 0.9까지 0.1 간격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정규화된 샘플링 부분, 이제 ti 프라임을 베타 분포의 역 누적 분포 함수에 입력해서 어, 이제 샘플 타임 스텝 ti 베타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13은 이제 알파랑 베타 값이 모두 0.5를 갖는 베타 분포입니다. 이 함수의 역 누적 분포 함수는 이제 그림 14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과 같은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유니폼하게 아까 나눈 ti 프라임 값을 x축에 이렇게 대응시키면은 해당 y축의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y축의 값들이 ti 베타 값입니다. 실제로 이 빨간색 부분에 y 값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초반과 후반은 좀 촘촘하게 샘플링 되어 있고 중반 부분은 이 초반 후반보다 비교적 이렇게 느슨하게 샘플링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수식 2번입니다. ti 베타는 베타 분포의 역 누적 분포 함수인데 ti 프라임을 정의역으로 샘플링하고 이 베타 분포는 알파와 베타 값에 의해서 그래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은 계산된 ti의 베타가 정규화된 0과 1 사이 구간에 있으므로 이것을 원래 다시 구간으로 스케일링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제한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주파수 변화가 큰 초반과 중반 부분을 비교적 꼼꼼히 샘플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한한 방법을 바탕으로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실험 결과는 주파수 분석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이제 ADM 가이던스와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서 유니폼한 샘플링 그리고 다른 연구 논문인 이제 오토 디퓨전 그리고 제한하는 베타 샘플링 방법을 각각 비교한 것입니다. 표 2번 ADM 가이던스 실험 같은 경우에는 DDIM 샘플러를 사용하였고 이제 생성한 이미지는 이미지넷 64와 64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수 같은 경우는 4부터 20까지는 알파와 베타 값 모두 0.5 값을 뭐 설정했고 그리고 5와 이제 스텝 수가 50과 100 같은 경우에는 0.9로 설정했는데 이것은 연구진이 실험적으로 각 샘플링 수마다 최적의 알파 베타 값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 2의 실험 결과 10, 15, 20의 샘플링 횟수에서 베타 샘플링이 이미지 품질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50과 100의 샘플링에서는 유니폼 샘플링 방법과 이미지 품질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샘플링 횟수가 점차적으로 촘촘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많아지게 되면서 유니폼한 샘플링한 방법도 초반과 후반부 부분에 충분히 샘플링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표 3번은 이제 라이온 오빌리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이제 실험이고, PLMS 샘플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4에서부터 20 스텝까지는 알파 베타 값을 0.6으로 설정하고, 스텝 50부터 100은, 그러니까 50과 100은 각각 0.7, 0.9로 설정했습니다. 어, 표 3번의 실험 결과에서는 아까와 비슷하게 이제 10스텝 그리고 20스텝 샘플링에서 비교적 좋은 이미지 품질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표 4번인데요. 같은 10개의 스텝의 샘플링의 경우 오토 디퓨전 모델과 베타 샘플링을 비교했는데 FID 스코어는 두 방법 모두 비슷하게 나왔으나 이제 오토 디퓨전 같은 경우는 진화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타임 코스트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베타 샘플링이 우수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림 15번은 해당 베타 샘플링의 최적의 이제 알파 값을 찾는데 생성한 이미지 샘플 수를 보여줍니다. 최적의 알파 값을 여기 FID 스코어는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대략 0.5에서 0.6 부근에 있는데 이렇게 5만 개의 샘플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랑 이제 2,000개만 생성해도 이렇게 최적의 알파 값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ADM 가이던스 모델에서 이미지넷 64 by 64 생성 시 최적의 알파 베타 값에 대한 설명입니다. 표 5에서는 모든 샘플링 수마다의 최적의 이미지 품질을 갖는 알파와 베타 값이 이제 전부 0.5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까 이제 주파수의 분석대로 디노이징 스텝에서 양 끝단에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샘플링 해주는 게 0.5라고 아까 설명된 거랑 일치합니다. 그림 16은 이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이미지 품질 팩터인 이제 FID와 IS를 각각 비교하였고, 샘플링 스텝 수마다 이렇게 비교하였습니다. 해당 그림에서 대략 0.5 부근에서 FID 점수는 가장 낮고, 또 0.5 부근에서는 IS 점수는 제일 높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 값 모두 이제 0.5일 때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7은 이제 알파와 베타 값이 선택에 따라 실제 이제 디노이징 과정과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실험 결과대로 이렇게 끝단에 집중 샘플링을 해주는 0.5 값일 때 최적의 이미지가 생성됨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아까 알파와 베타 값이 이제 2, 5, 5, 2 이런 식으로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은 좋지 않은 이미지 품질을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생성의 이제 정성적인 결과입니다. 그림 18에서는 ADM 가이던스 이미지넷 이제 생성 실험 결과인데, 빨간색 박스인 이제 베타 샘플링 부분이 이제 유니폼 샘플링과 그리고 오토 디퓨전과 비교하였을 때 좀 더 깨끗하고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그림 19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제 이미지 생성 결과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빨간색 박스 베타 샘플링 부분이 유니폼 샘플링과 오토 디퓨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 비교적 좀 깨끗하고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20 스텝 부분에서 오토 디퓨전 같은 여기 이 부분에서 코끼리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 코끼리의 코 부분에서 이렇게 아티팩트를 생성해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퀄리티가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정리하자면 디노이징 과정에서 주파수 변화가 초기와 후기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규명하였습니다. 어, 이를 바탕으로 베타 분포 기반의 베타 샘플링을 제안해서 효율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학습 없이도 시간 단축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며
오토 디퓨전 대비 탐색 비용이 낮습니다. 특히 ADM, 가이던스에서는 현존 방법 대비 뛰어난 성능과 효율성을 보였고,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향후 다양한 모델과 데이터셋에 대해서 적응형, 스텝 분포 최적화를 통해서 연구를 확장 가능하다고 이제 논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